평생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온 내게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파크 골프채를 쥐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해 별을 보고 퇴근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소파와 한몸이 되어버린 꼴이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깟 공놀이가 뭐 대수냐 싶었습니다. 60평생 잡아본 것이라곤 펜대와 서류 뭉치뿐이었는데 푸른 잔디 위에서 작은 공을 굴리는 일이 영 어색하고 시시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동네 파크 골프장에 나간 첫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은퇴한 사내들, 곱게 차려입고 나온 부인들, 그들 사이를 오가는 미묘한 웃음과 눈빛. 그곳은 정글과도 같은 어른들만의 새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집에서는 그저 리모컨이나 붙들고 있는 무기력한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이곳에서는 나도 사장님, 선배님으로 불리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서 그녀를 처음 만난 날 40년 묵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는 그녀는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진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습니다. 사장님은 스윙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라며 다가와 말을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조가 되어 라운딩을 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내 어깨와 허리에 스스럼 없이 손을 얹었고 그때마다 나는 잊고 지냈던 남성성이 깨어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공이 잘 맞지 않아 속상해하는 내게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 치실 거예요. 라며 건네는 그녀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아내가 차려주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동네 친구들과 운동하는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내 발걸음은 언제나 그녀 미연을 향해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가 끝나면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거나 강변 카페에 앉아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곤 했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한 아내와 살아온 내게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 쳐주는 그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예쁜 스카프를 그녀에게 선물했고 젊은 시절에도 뿌려본 적 없는 향수를 몰래 사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잠금 패턴을 바꾸고 그녀의 이름을 김 부장으로 저장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요. 매일 아침 나는 정말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활기를 되찾았다며 좋아했지만 그 활기의 원천이 다른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60대 아내의 촉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것인 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무심코 뒤집어 놓은 내 핸드폰 화면이 띠링 소리와 함께 반짝 빛났습니다. 화면 위로 떠오른 김 부장의 메시지. 사장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건너편에서 과일을 깎던 아내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핸드폰에 박혔습니다. 누군데 밤늦게 카톡을 보낸대요? 웬 김 부장? 당신 퇴직한 지가 언젠데? 나는 태연한 척 옛날 직장 동료야. 오랜만에 연락 왔네. 라고 둘러댔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차에 탈 때마다 조수석 의자 위치를 넌지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어느 날 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힘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았고 당장 다음 주까지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자 나는 이 여자를 내가 지켜줘야 한다는 기묘한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노후 자금에 섣불리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후였습니다.
나는 아내 몰래 정기예금을 해지했고 며칠 뒤 검은 봉투에 5만 원권 뭉치를 가득 담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녀의 구원자가 된 것만 같아 뿌듯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차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난다며 투덜대던 아내가 기어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만 것입니다. 아내가 내민 작은 메모리 카드 속에는 나와 미연의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이 돈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오빠가 어떻게든 해줄게. 걱정 마. 라는 내 목소리와 그녀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심지어 파크 골프장 주차장에서 그녀와 가볍게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놓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자에 대한 깊은 경멸과 혐오, 그리고 체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내 모습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추악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대신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재산분할 명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 받게 될 공무원 연금, 그 액수의 정확히 절반이 아내의 몫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에게 가져다준 5천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알아? 당신 퇴직금이기 전에 우리 부부가 40년 동안 잠 못 자고 아픈 거 참아가며 함께 모은 돈이야. 이제 와서 이혼은 안 해. 자식들 볼 낯이 없으니까. 대신 우린 이제 끝이야. 경제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법적으로 연금 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내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와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의 동지를 잃었고 내 노후의 절반을 내 손으로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 유일한 위안이었던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파크 골프장으로 달려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가 살고 있다는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집주인은 그런 사람은 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도 사별하고 혼자 산다는 것도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고백했던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내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외면했던 것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묵묵히 함께 채워주던 아내의 존재였다는 것을. 낯선 여자의 달콤한 칭찬 한마디에 눈이 멀어 40년 세월을 함께 버텨준 조강지처의 희생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자격도, 아내가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자격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술로 지새웠습니다. 늦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내 인생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의 신뢰도 모두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졸혼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집, 다른 방을 쓰며 서로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내가 내게 내린 마지막 형벌이자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아내는 얼마 뒤 자신도 파크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곳이 아닌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하는 다른 구의 파크 골프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취미를 가졌지만 결코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내는 자신의 골프채를 들고 묵묵히 집을 나서고 나는 텅 빈 거실에 남아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파크 골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푸른 잔디만 봐도 그날의 어리석음과 미연의 얼굴,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숨이 막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황혼은 끝나지 않을 긴 라운딩을 각자의 필드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